자, 이번에 2025학년 3월 모의고사 1학년 분석을 시작해 볼 건데, 이번에 고1도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단어라던가, 문장의 형태라던가, 아니면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3월 치고는 난이도가 꽤 있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1번부터, 아니지? 18번부터 45번까지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고 어디서 내가 잘못 해석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내가 단어를 몰랐는지 패러프레이징을 못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8번. 우리는 글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얘가 강조하고자 하는 데는 어딜까 하면 여기입니다. As part of organizing, 블라블라 해서 어디까지? 여기 있는 문장까지, number 7까지 봐주시면 돼요. 보시면 사실 이것도 다 필요 없어. We are happy to 여기서부터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행복하대. 뭐 해서 행복해? 너한테 알리게 돼서 행복하대. 근데 무엇을 알려? 너의 예술 작품이 전시가 될 건데 배정된 테이블이 있다는 거지. 넘버 7이래요. 그러니까 7번 테이블에 배정이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답은 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금방 찾을 수 있었던 문제 어렵지 않았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은 아이의 심경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라는 거지. 심경변화는 말 그대로 여기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단어를 몰라서 틀리면 제일 억울한 문제가 19번이겠지. 그래서 심경변화도 처음 부분에서의 이 심경을 찾아주는 거고 다음에 변화한 부분은 아래쪽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어디에 보이냐? 두려움으로 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처음 아이의 심경 변화는 부러운 거 아닐 거고 뭐 걱정스러울 수는 있지. 뭐 놀란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호기심이나 신났다 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겠지.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으로 내용은 추려집니다. 그 다음 얘가 어떻게 변했냐라고 했더니 여기서 여기 나는 smiling, 웃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감정이 두려움에서 미소 짓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미소 짓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면 화가 난 게 아니겠지. 그러면 여기가 안 되니까 답은 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문제이지 이 내용 자체가 해석이 안 돼서 틀린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린 2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포인트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주장이라던가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 이런 애들은 우리가 좀 뽑아서 읽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발췌독이 어느 정도 가능한 애들이다. 그럼 어떤 부분을 발췌할 건데? 라고 하면 must 해야 한다라는 거 should 이것도 해야 한다라는 뜻이지? 또 뭐 있어? need to, have to 이런 것들 해야 한다라는 건 어쨌든 너는 뭐뭐 해야 해, 우리는 뭐뭐 해야 해 당연히 뭐겠어? 주장일 확률이 크겠지. 그 다음에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어떤 문장? 명령문 뭐뭐 해라 당연히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어떤 거 뽑아 읽을 수 있냐? It is important. 중요해. 그리고 얘랑 동의어로 또 쭈르륵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블라블라 나오고 그 뒤에 대시라던가 아니면 투부정사의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강조하는 건 뒤에 있는 that 아니면 투부정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뽑아 읽을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거야. 찾아보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에 보이네? But 그러나 be careful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조심해라 라고 명령문으로 얘기하고 있지. 그럼 우리는 이쪽 문장을 뽑아 읽을 수 있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걸 조심하래? 갇혀지는 거.
근데 어디에 갇혔냐면 over gesturing이래. 제스처를 너무 오버하게 하는 거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 많은 손의 움직임이 당신의 메시지를 방해시킬 수도 있대. 그리고 또 attention, 집중을 draw away잖아. 끌어버릴 수도 있대. 그러니까 빼앗을 수 있다라는 거야. 당신의 단어에 대해서. 또 한 번 그리고 얘기를 하지. 상상해봐 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잖아. 예시를 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 이게 지금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될 거고,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할까 해서 밑을 좀 내려보면 균형이라는 게 핵심이야 하고 다시 한번 should로 얘기를 합니다. 너의 제스처는 너의 단어를 뭐 해야 돼? 너의 말들을 강조해야지. 뭐 해서는 안 돼? 너의 말들을 다 가려버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제스처를 하더라도 말을 뭐 할 수 있는, 강조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라. 뭐 하지 마라. 오버 제스처링 하지 마라. 과하게 움직이지 마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지. 의사소통을 위해서 몸짓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이걸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 20번, 발췌도구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2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 자, 밑줄 친 문장 결국은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하미추론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밑줄 친 문장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까를 물어보는 건데 하미추론은 결국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 대의 파악과 연관이 되어 있다. 대의 파악이 뭔데? 결국은 주제 파악하는 거야. 주제랑 연관이 되어 있는 애들을 밑줄을 칠 건데 다만 그 문장 그대로 해석해서 선지로 찾아보려고 하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하미추론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문장의 위치, 밑줄 친 문장의 위치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엔 밑에 쪽에 있네. 대체로 밑에 쪽에 있을 확률이 커요. 그리고 밑에 쪽에 있다는 건 주제와도 연관성이 높을 거다라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밑줄 친 문장 여기 있잖아. 여기부터 먼저 읽을 겁니다. 먼저 읽고 얘가 뭔가를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가? 그러면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를 좀 생각할 겁니다. 그럼 보면 완벽함에 대한 추구라는 건 거의 인간 본성에서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대. 완벽 추구가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미끄러운 경사진면을 내려가기 시작하면 뭐 할 수도 있어? 우리가 end up, 도달하는 곳, 우리가 결국 도달하는 곳이 we may not like, 좋아한대 안 좋아한대? 안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일단 뭐랑 관련이 확실히 있다라는 게 보이냐? 완벽성이요. 이게 핵심이야. 완벽성 추구는 인간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인간 본성 중에 하나인데 근데 뭐 하면? 이걸 내려가기, 이 슬리퍼리 슬로프가 도대체 무엇을 패러프레이징 한 건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 그걸 하잖아? 그러면 아마 너가 도달한 곳은 네가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완벽성 추구를 버리는 거냐? 아니면 완벽성 추구를 계속하는 거냐? 그거에 따라서 네가 좋아하는 곳에 도착하냐? 그렇지 않냐를 지금 물어본 거고, 그걸 우리가 찾으려면 밑줄 친 문장 주변부를 우리가 봐줄 건데, 이거 보시면 밑줄 친 문장에서 여기 계속 물어봅니다. should 보이지? 우리가 유전자를 에디팅, 편집해야 할까? 이렇게 물어봐. 근데 어디에서 유전자 편집한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한테서 편집을 한대. 뭐 하기 위해서야? 그들의 일생을 리스크, 위험을 좀 줄여주려고. 근데 뭐에 대한 위험? 심장병이라던가 암이라던가 이런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자에다가 편집을 해준대. 그거? 그러면 봐봐. 이것도 지금 패러프레이징이다. 어떤 게 패러프레이징이야? 당신의 삶에서 위험함을 줄여준다고. 그럼 인간이 아프지 않으니까 어떤 거야? 완벽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함 추구를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먼저 편집을 한대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 할까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서 또 보시면 또 물어보지? What about? 자,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한테 베네피셜이잖아. 그럼 이익이 되는 그런 특징을 주는 건 어떤데? 예를 들어서 힘, 그리고 mental ability, 그러니까 정신적인 능력 증가시키는 거, 또는 신체적인 특징, 눈이라던가 헤어 컬러라던가 이런 거 변화시켜주는 거. 그것도 어때? 이거 앞에랑 똑같은 말이지. 결국은 지금 여기도 지금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거 완벽함 추구잖아. 머리 똑똑하게 태어나도록 또 만들어.
뭐 눈, 머리 색깔, 이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들로 만들어. 이거 다 완벽함이지. 그런 거 다 어떤데? 라고 물어보는 의도가 뭐겠어? 괜찮다는 거, 안 괜찮다는 거야? 안 괜찮을 확률이 크다는 거지. 봐봐. 그래,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 인간 본성 맞지만, 벗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추구하잖아? 그럼 너가 원하는 곳으로 도착할 리가 없다. 그 도착할 가능성이 떨어져.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밑줄 친 문장은 뭐냐? 완벽함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을 말하는 거고, 결국은 이거. 완벽함에 대한 추구. 그게 밑줄 친 문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와 어울리는 답을 골라라 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1번으로 가야 되겠지. 왜? 유전적으로 개조를 하는 거야. 뭐 하려고? 인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인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왜였죠? 완벽함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골라주셔야 했던 문제입니다. 21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3점짜리니까 우리가 쫄 수도 있지. 근데 사실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패러프레이징을 여러분이 계속 기억하고 있었으면 좀 찾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 기억나시나요? 주장이랑 동일하게 봐도 된다라고 했어. 다시 말해서 발췌독이 좀 가능해. 근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발췌독이 불가능하다? 그럼 요지도 결국은 뭐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제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다시 말해서 대입파악이요. 대입파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제를 찾듯이 가야 합니다. 주제를 찾듯이 가야 한다라는 건 일단 이 문장의 주인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속성을 생각하는 거지. 주인공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를 생각하면 뽑아낼 수 있고요. 속성은요. 누구에 대해서 왜 생각하는 거지? 라고 보시면 찾기가 좀 쉽습니다. 그 누가 왜 이것을 했는가를 여러분이 문장으로 만들면 주제가 되는 거야. 거기에 요지잖아. 우리 18번부터 45번까지 한글로 된 선지가 거의 없어. 딱 2개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주장이랑 요지요. 만약에 내가 발췌독을 할 수 없는 문장의 구조인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돼? 한글이잖아. 일단 기대. 한글부터 읽어보는 거야. 아, 그럼 얘 지금 어떤 내용이겠다? 스르륵 봐도 아, 과학인가? 연구인가? 과학연구인가? 이 정도는 캐치가 가능하거든. 영어를 읽지 않아도 얘가 무슨 말을 하겠구나 정도는 조금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번 같은 경우에 그 발췌독이 안 되면 우리가 주제를 찾을 건데 주제를 찾기 전에 한글 지문을 본다. 이걸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 뭐 발췌독 할 만한 데가 있을까를 한번 쑥 볼게. 여기는 명령문 이런 거 보이지 않지? 뭐 should, must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첫 번째 문장으로 가세요. 첫 번째 문장으로 가셔서 우리는 주인공과 속성부터 찾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라는 거야. 이거는 뭐의 집합, 뭐의 모음집이야? 확실성이래. 뭐에 대한 확실성? 자연 세계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거래. 즉 다시 말해서 지구가 어디를 돌아? 태양 주변을 돌아. DNA가 어떤 유기체, 생물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 등등과 같은 정보요. 결국 대신은 보충 설명. 혹시 이 말이 이해가 안 될까봐 예시를 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뭐 할 거라고? 주인공과 속성을 찾을 거라고. 그럼 이 글에서의 주인공은 뭘까? 하면 과학 정도가 되겠고 이 과학의 속성이 뭐가 되는 거야? 확실성에 대한 집합이다. 확실한 걸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제를 찾은 겁니다. 근데 이게 주제냐 아니냐를 보시려면 두 번째 문장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왜? 같은 말 반복일 거거든. 주제면 강조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only when이 나와. 오로지 당신이 뭐 할 때? 여기 보시면 start to learn, 배우기 시작할 때야. 과학의 관행이죠. 관행. 과학의 관행을 배우려고 할 때 당신은 뭐 할 겁니다. 깨달을 겁니다. 이 사실이라는 각각이 뭐해? was hard, 어렵다라는 거지. 여기 보시면 이 단어 문장 자체가 조금 여러분한테 난해했을 수도 있는데 only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어에 준한다라고 해서 준부정어라고 불러. 이런 애들이
문장 맨 앞에 있잖아? 그러면 주절, 주인인 문장이 어떻게 돼? 도치가 돼. 그래서 너는 깨닫는다라고 저는 그냥 스무스하게 해석한 겁니다. 사실은 그냥 you realize예요. 근데 only가 앞으로 나와서 도치가 됐을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봐봐. 너가 뭐 하기 시작했을 때, 과학의 관행을 학습하기 시작했을 때 너는 깨달을 거야. 이 사실이라는 각각들이 여기서 hard, 어려워.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이 많은 관찰들, 그리고 많은 실험들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이런 추론에 대한 연속성을 통해서 얻기가 어려워라는 거지, 얻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될 거래.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하죠. 이러한 사실이 뭔데? 앞에서 말한 과학이라는 건 확실성의 집합체다라는 사실이요. 그 사실을 너가 공부하다 보면, 학습하다 보면, 아, 논리적인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얻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과학일 수는 있겠지만 속성이 달라집니다. 속성이 어떻게 달라졌는데? 반박했잖아. 확실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너 깨닫는다니까 뭐 하라고? 어렵다니까 얻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다시 바뀌었어요. 다시 바뀌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문장 다시 확인해야지. 두 번째 문장의 주제랑 동일하게 가는지를 확인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정, 과학이라는 이 과정은 사실 덜하대. 근데 보시면 비교급이죠. less than이야. 자, 지식이라는 이 조각들을 막 모으는 게 덜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보다 덜하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요. 그러면 여기서 과학이라는 것, 여기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less기 때문에 여기를 부정한 거야. above the knowledge에 해당하는 거 부정한 겁니다. 지식이라는 조각들을 모으는 게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지식이라는 조각들을 모은다라는 말 있잖아. 이 말 결국 이거잖아. 정확성을 모아놓는다라는 거야. 그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얘가 지금 진짜로 하고자 하는 말은 어디 있는 거야? 오히려 뭐 하고 싶어 해?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아는 것 안에서 불확실성을 좀 줄이자라는 게 과학이라는 거야. 그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1번. 과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한 불확실함을 줄이는 과정이래잖아. 답 그대로 나와 있지. 그래서 1번으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주제를 연속적으로 확인했어요. 같은 말을 하는지를 본 거고 그걸 통해서 지금 요지를 찾아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주제문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주제문 관련해서는 요지할 때 설명했어. 뭘 찾아라? 주인공과 속성을 찾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주인공과 속성 찾기.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공들여서 읽으시고 주인공과 속성을 찾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근데 눈에 띄는 접속사가 보여. 접속 부사가 보이는 거죠? 연결어요. thus. 그러므로 보이지.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애들을 한번 정리해 주는 거거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왜? 앞에 있는 내용 정리해 준 거니까. 그럼 난 정리 있는 걸 보고 혹시 한 방에 정리가 안 될까? 생각하시는 거죠. 보면 그러므로 뭐 할 때 욕구거든? 뭐에 대한 욕구? 관련성. 관련성에 대한 이 욕구가 충족될 때 동기라는 거, 그리고 내재화라는 게 막 활발한데요. 연료가 된다는 거지. 자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 여기 provided부터 there까지 괄호. 기억하시려나? 배우셨나? 우리 이거 가정법 할 때 했거든? provided that 하면은 제공을 한다 면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다른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관련성이라는 욕구가 충족이 되잖아? 그러면 동기라는 거, 내재화라는 거, 이거 막 자극을 받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공된다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에 대해서? 자율성. 그리고 competence 뭐겠어? 유능함에 대한 지지가 or out there, 거기에 또 있다면 이 동기나 내재화가 막 자극을 받는다는 거야. 여기서 주인공을 그럼 우리가 뭐로 잡는 게 맞을까? 자율성 말고 모티베이션은요? 여기 있는 동기나 내재화. 이게 자극을 받는데 이거의 조건이 뭐겠어? 관련성 필요해. 그리고 또 이 자율성이나
유능함에 대한 서포트가 필요해. 서포트 필요하고 관련성 필요해. 그러면 동기나 내재화가 생길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똑같은 말 할 걸 if가 있잖아. if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본문 안에서 핵심이 되는 애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예시로 들어주겠다라는 거고 여기 한번 볼까? 만약에 우리가 뭐 하려고 해? 다른 사람한테 동기를 좀 부여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좀 돌봐주는 이런 관계가 crucial 나와 있네. 아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important랑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면 이 돌봐주는 신경 쓰는 관계가 핵심이 되는 기반이 된대. 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똑같은 말 한 거지. 케어하는 릴레이션십, 다시 말해서 패러프레이징이 나와. 얘나. 결국은 관련성을 우리가 충족시키잖아. 그럼 얘가 뭐 하기 시작해? 잘 움직이기 시작해. 모티베이트를 받기 시작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제 같은 경우는 밑에 예시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찾을 수 있겠지. 우리는 핵심이 뭐였다? 이 모티베이션이라는 거야. 인터널리제이션이라는 거지. 여기서 보시면 그 주인공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시킬 거거든요. 여기에 relationship 있어서 놔둘게. 2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지. 탈락. 3번 같은 경우에도 없습니다. 탈락. 4번 또 없어요. 근데 난 일단 놔둘래. 왜? 패밀리 멤버가 있길래 혹시라도 그 관련과 연관이 있을까 해서 놔둘 거고 5번은 relationship 보이네요. 핵심은 사실 여기에 두 개가 있는 거고 4번은 혹시 모르니까 놔두는 거. 그럼 1번 먼저 보시면 의존하는 관계지. 근데 get out of잖아. 그러니까 의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 아니. 우리는 관련성을 충족시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은 속성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뭔가 유지하는 건데 가족 구성원들과의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의 챌린지,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어려워? 얘기 안 했지. 가족 구성원이랑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 답은 5번이겠네? 확인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다. 속성까지. 속성이야. 여기 모티베이션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뽑아놨는데 릴레이션십도 뽑아놓은 거거든요. 같이. 여기도 그러니까 주인공이겠네. 그러면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 관련된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답은 5번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주인공 속성을 찾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주제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2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제목입니다. 제목이나 주제나 똑같아요. 대입파악입니다. 대입파악이고요. 여기서 또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확인을 내가 왜 뒤로 넘어가야지 했냐면 should be가 보이길래 근데 children 얘기가 나왔으면 이건 구체적인 예시일 확률이 크거든요. 예시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는 제목, 보편적인 얘기,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거 일단 한 번만 확인해 놓고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뭐 fMRI와 같은 이런 거는 다 예시입니다. 없어도 그만. 그러면 현대 뇌를 스캐닝하는 이 기술이 밝혀냈대. 무엇을 밝혀냈어? Reading aloud. 크게 글을 읽는 거지. 이게 밝힌대. 불을 밝히는 거야. 뇌의 많은 영역의 불을 밝힌대. 여기서 하나. 테크닉이 발견을 했다, 드러냈다라는 건 대부분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던가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뭐를 얻어낸 거? 결과를 얻어낸 걸 얘기하거든요. 이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한다? 결과에 집중한다. 결과가 주제랑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결과는 누구니까? 큰 소리를 내서 읽는 게 내 영역을 밝혀줍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그러면 큰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중요하구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강력한 활동이 있대. 근데 어디에서? 영역에서. 근데 뭐와 연관되어 있는 영역이래? 발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영역이래요. 그리고 듣는 거죠. 뭐를? 이 spoken response 하면은 말을 하는데 말해주는 이 반응이요. 반응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영역에서 강력한 활동이 있대요. 그리고 이게
뭐를 강화시킨다? 이 연결된 구조, 뇌의 연결된 구조를 강화시킨답니다. Your brain cell, 뇌 세포로 가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뇌 세포에 연결이 되는 구조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가네.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같은 말을 하는 건가, 다른 말을 하는 건가부터 생각을 좀 해보자면, 여기 앞에서 뇌의 영역을 밝혀준다라는 부분은 이미 여기서 나오지. 뇌 구조, 뇌 세포, 뇌 세포의 구조가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쪽 부분, 얘랑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reading aloud는 여기 있잖아. 그리고 이것도. 이게 다 패러프레이징이지. 그러면 이 글의 주인공은 큰 소리를 내서 읽기야. 그거의 속성은 뇌의 영역을 뭔가 발달시킨다가 속성이 되겠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이게 주제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혹시 아까 전에 should 있었던 children 여기 있는 부분을 한 번만 봅시다. 예시인데 마지막 문장으로도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들, 특히나 아이들이 자극을 받는데, 뭔가 격려를 받는데, 또 나오지? read aloud. 큰 소리로 읽는 거 계속해서 격려를 받는데. 이유가 뭐야? 이 뇌가 연결이 되어 있어. learning, 뭐에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대. 근데 이게 연관성이죠. 연계성입니다. 얘가 뭘 만드냐?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연계성을 통해서 학습에 있어 연관성이 있대. 근데 이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연계성이 다 뭐냐면 노래를 한다거나 터칭, 만진다거나 또 나오네. reading aloud. 결국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 큰 소리를 내는 거. 소리를 일단은 내는 것들이 아이들한테서도 뭐 한다? 굉장히 뇌가 학습 영역에 연관을 미치게 한다. 똑같은 말 한 겁니다. 그럼 이 글의 주인공은 reading aloud라고 했고 그럼 그게 없으면은 고르기가 어렵죠. 얘는 특히 안 되네. in silence잖아. in silence면은 침묵을 하고 읽는 거거든. 아예 안 되겠죠. 그리고 reading aloud 여기도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reading practice. 얘는 세무칠게요. 그냥 읽는 연습이라고 했는데 얘는 효과적인 reading, 얘는 효과적인 reading, 테크닉, faster. 여기 기술인데 더 빠르게 있게 그리고 더 효과적인 리딩을 위한 테크닉이래요. 아니죠. 얘는 부수적인 얘기니까.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당신의 라이팅 스킬. 얘는 사실은 이게 주인공인 거지. 글쓰기를 뭐 하는 거? 향상시키는 방법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4번은 탈락이었고 읽기 연습. 근데 뭐가? 이 학문적인 성취의 지름길이 읽기 연습이래. 안 되죠. 속성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인공 속성 찾고 반복되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패러프레이징 찾고 그렇게 봐주시면 23번, 24번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번 봅시다. 25번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25번, 26번, 27번, 28번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그리고 단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 틀리면 점수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날아가는 거거든. 25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답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물론 요즘 2번이 답인 경우도 좀 있어. 1번이 답인 경우도 좀 있지. 근데 확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 4, 5에서 대체로 답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5번부터 볼 건데 나는 이게 너무 쉬워서 그냥 답만 확인하고 가려고 그래. 5번부터 해서 올라왔다고 쳐? 그러면 난 4번부터 볼게. 4번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래. 이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인데 어떤 퍼센테이지냐? 후부터 months까지가 가로죠. 그러면 패스트푸드를 once every couple of months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more than 더 많대요. 누구보다? 데일리요. 데일리 어디 있어? 여기. 그러면 데일리로 여기 있는 도주는 뭘 가리키는 거겠어? 당연히 people을 가리키는 거지. 데일리로 먹는 사람들의 그것보다 그것도 뭘 가리키겠어? 퍼센테이지 가리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섭취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보다 여기 있는 every couple of months에 먹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더 많아? 데일리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26번으로 가보시죠. 26번.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는 겁니다. 얘도 저는 답만 찍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는 가르쳤어. 1963년부터 74년까지. 이건 근데 너무 고유명사잖아. 다르죠?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시카고 대학으로 돌아가기 전에 1963년부터 74년까지 거기서 가르쳤다. 카네기 블러브라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답이 일치하지 않는 게 되는 거겠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27번 가봅시다. 27번도 우리가 답만 좀 보고 갈 건데 여기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hours of operation이잖아. 그러면 운영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운영 시간이 9시 반에서 4시 반이래. 근데 여기서 운영 시간이 아니죠? 답은 그러면 2번. 물론 마지막 입장이 3시 반이야. 근데 운영 시간은 4시 반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8번 가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 간혹 가다가 28번 틀리는 친구들 있거든요. 이유가 뭐게? 25번부터 27번까지 내용 불일치를 물어봤어.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물어봤거든. 근데 28번만 내용 일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1번부터 틀렸다고 1번 고르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얘는 틀린 것들이 모여있고 그 중에 맞는 거 고르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답은 뭐야? 1번이죠. 여기 있는 커뮤니티 홀에서 진행한다. 답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치 불일치만 잘 확인하시면 틀릴 일이 전혀 없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쉬어가는 코너였고요. 이제 29번부터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순서 배열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랍니다. 어법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거.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을 해서 시간 낭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밑줄 친 이 어법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셔야 얘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supplies 여기다가 밑줄 쳐져 있는데 얘는 지금 뭐 물어보는 거야? 동사 자리야, 동사 자리 아니야를 물어보는 겁니다. For example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장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애들 중에 동사가 있어 없어? 동사가 안 보여요. 그럼 일단 서버부터 mus까지도 동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맞아? 동사 자리가 맞아. 그럼 동사 자리일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세 가지. 수일치, 시제일치, 그리고 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봐봐. 주어가 누구야? 동명사. 동명사는 무슨 취급해야 돼? 단수 취급. 한 가지 취급을 해야 합니다. 단수 취급이고요. 여기 보시면 시제 현재예요. 현재. 현재니까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단수 취급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단수 취급이면 동사 뒤에 s, es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그래서 잘 붙였고 혹시 태, 수동태 아닐까? 한데 무엇을? 여기서 명사, 목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능동태에 단수 취급한 동사 자리 supplies 잘 나왔다. 1번 제대로 온 거 맞습니다. 2번 얘는 ly 붙었지. 그럼 품사가 뭐겠어? 부사입니다. 부사는 항상 출제 의도가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프로펄리야, 프로펄이야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부사는 누구를 수식해? 아니 이것부터 여기 있는 형용사.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해? 명사 수식. 그럼 부사는 명사 빼고 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얘 지금 누구 사이에 있어? be used to 동사원형. 투부정사 사이에 있지. 그러면 얘가 꾸며주는 건 지금 투부정사인 겁니다. 투부정사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 투부정사는 사실
동사를 너무 쓰고 싶은데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라서 투부정사로 바꾼 거거든? 그래서 가끔 얘를 뭐라 부르냐면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라고 불러요. 준동사라 함은 동사를 못 써서 변형을 했기 때문에 동사적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 동사적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누구한테 수식받아? 부사한테 수식받아야지, 부사한테. 2번 제대로 온 거 맞죠? 왜냐,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애니까 투부정사도 마찬가지겠지. 부사한테 수식을 받겠죠. 그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루틴부터 시작하죠. 근데 여기에 동사 보여요? 동사 이미 나왔어. 그럼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야. 동사 자리 아니야? 그러면 얘한테서 물어보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현재 분사로 와야 돼? 다시 말해서 동사에 ing 붙이는 거죠? 아니면 과거 분사 와야 돼? 과거 분사라면 pp죠. 동사에 ed 붙이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이 동사가 원래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지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사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동사는 분사 중에 과거 분사는 안 돼요. ing만 됩니다.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 그럼 ing.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pp야. 일단 그렇게만 외워주세요. 타동사를 분사로 만들 때 목적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타동사를 ing로 바꿔주는 거고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로 바꾼다? pp로 바꿔주는 겁니다. 베이스는요, 여러분. 베이스 A, on, B입니다. A를 B로 기반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기반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봐봐. 얘 이제 동사야. A가 당연히 을 느리니까 목적어겠지. 근데 on이 바로 왔네.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목적어 없으면 뭐? pp라고. 그러니까 베이스 때 제대로 온 거 맞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4번이요. what입니다. what. 근데 있잖아. 고3까지 이거 계속 나올 거야. what 밑줄 치잖아. 물어보는 거 대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조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what의 구조를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앞에 선행사 명사라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명사.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관계대명사거든? 그러면 뒤에 what이 오고 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뭐가 없거나 주어가 없거나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야 됩니다. what이 올 거면요. 그러면 대시 관계대명사 할 때 얘는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어 없어? 반드시 필요해요? 선행사 명사가 있어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뒷문장 똑같이 뭐가 없거나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형태로 옵니다. 그랬을 때 what 같은 경우에 앞에 선행사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안 끝난 거죠?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명사예요. 내부적인 영향성, 선행사가 존재하고 그 뒤에 what이 옵니다. 그 뒤에 what이 오는데 얘가 동사지. 뭐가 없네? 주어가 없는 형태네. 근데 선행사가 있다니까? 그러면 답은 몇 번? 4번. what이 아니라 뭘로 고친다? that으로 고쳐줘야 했던 문제. 5번까지 확인해 볼게요. to achieve에 밑줄 쳐져 있는 거거든. to achieve. 투부정사지. 그럼 이 투부정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보시려면 이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루틴은 조정한다라는 동사가 있지. 어차피 achieve가 단독으로 못 와. 그러면 투부정사로 바꿔줘야 하겠지. 왜? 아까 얘기했죠? 준동사의 형태. 적절한 뭔가의 수행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경쟁력 있는 모든 구성들을 조정합니다. 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 해석했어 안 했어 여태까지? 해석 하나도 안 했어? 어법 문제는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 줄여야 하니까요. 출제 의도만 잘 파악하고 갑시다.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30번. 이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 당연히 밑줄 친 어휘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얘의 출제 의도는 뭐냐면 반의어입니다. 반의어. 반의어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 답이 뭐 예를 들어 1번이야? 그러면 1번이 사실 와야 하는 건 반의어였던 거지. 그래서 반의어까지 같이 적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false 같은 경우는 강요하다잖아. 그럼 얘의 반의어는 뭐겠어? 허락하다입니다.
아니면 놔두다 정도가 되겠지. 강요하는 거는 억지로 하게 하는 거고요. 허락하다는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의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2번은 속이다라는 뜻인데 반의어는 진실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보시면 되죠. 진실되게 하다. 밑에다 써놔. 어차피 우리는 하면서 반의어를 생각해야지라고 하지만 이게 글로 내 눈에 안 보이면은 그냥 계속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읽기 전에 반의어부터 쫙 한번 정리하고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면 3번도 봅시다. 3번 데미지 피해, 해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피해를 입히다라는 건데 뭐 완전하게 두다, 놔두다, 보존하다로 갈까? 보존하다로 갑시다. 그 다음에 identif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가는 게 좋을까? 확인하다, 뭐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 얘 반의어는 딱히 우리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확인하다의 반의어? 확인하지 않다? 뭐 구별하다, 구별하지 않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나오는 친구들은요. 웬만하면 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반의어를 따로 써놓지 않아도 일단 두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 다음 5번 같은 애들은 이런 게 개꿀리죠. 왜? uninterested니까 on 빼. 그럼 얘 반의어는 이잖아. interested. 관심이 있는 거, 관심이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쭉 해석하나요? 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밑줄 친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해석하셔서 그 앞뒤를 보시고 관계성을 보고 근거를 찾아서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얘는 첫 번째 문장이 짧으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홍보라는 건 소비자의 심리를 다룬다라는 뜻이고 프로모션이라는 단어는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홍보라고 했죠. 근데 또 무슨 단어 있어? 승진이라는 단어가 있어. 또 무슨 단어가 있어? 촉진이라는 단어가 있어. 다 잘 나옵니다. 세 개 다 잘 나오기 때문에 프로모션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쨌든 홍보는 소비자의 심리를 다룬대. 그래서 우리는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한 가지 방식 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라 라는 걸 강요할 수 없대. 그래서 영리한 마케터는 안다는 거야. 이 홍보라는 건 사용이 돼. 어떻게 사용되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가장 명확하고 정직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가능한 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된다라는 걸 영리한 마케터들은 이미 알고 있대요. 여기서 일단 보셔야 되는 거 프로모션 자체가 소비자 심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라는 거지. 이유가 뭐냐? 이거 이제 정확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네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프로모션이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 뜻대로 움직이라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1번 제대로 온 게 맞겠죠. 쭉 읽을게요. 2번 문장에 바로 앞문장이고 앞문장이 짧아서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읽겠습니다.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겠어? 정보를 명확하고 정직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뭐가 판매, 증가하는 판매 가능성. 그러니까 판매량 증가의 가능성이 어떻게 될 거야? 올라갈 거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gone are the days. 이거 보시고 문장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확률이 큰데요. 얘도 도치된 겁니다. 이번 1학년 모의고사 문장에서 지금 도치된 형태가 벌써 두 번째입니다. 도치가 돼서 원래는 the days are gone이에요. the day에서 얘를 수식해주는 친구들이 너무 기니까 영어는 다리 긴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뺀 거예요. 이러이러한 날이 지났습니다. 이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데이를 꾸며주는 when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는 해석 안 되죠. 그냥 주어가 동사는 안명사로 가시면 돼요. 홍보라는 게 행해지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아까 속이다라 그랬어? 이 소비자가 무언가를 구매하게 하려고 속여, 소비자한테. 그런 시대는 뭐 했다? 지났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잖아. 아까 얘랑 완전 통하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그러니까 소비자를 속이는 시대가 뭐 했다? 지났다라는 말이랑 연관이 되잖아요. 그럼 2번도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사실 소비자인데 요거는 이거예요. 동사가 아닙니다. 한 번 속은 거야. 한 번 속은 소비자들은 뭐 할 수 있대?
이 판매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이 뭐 할 거니까?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기 때문이죠. 애들 때문에 이게 힌트죠? 뒤는 앞으로 더 안 가도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거래. 경험이 어떤 경험이겠어? 속은 경험이겠지. 그럴 거기 때문에 판매에 영향 미칠까 안 미칠까? 당연히 미치겠지. 다른 사람들도 안 살 거니까. 3번도 제대로 온 게 맞다. 대신에 마케터들은 이제 알아요. 그들의 목적은 소비자가, 근데 이 소비자들은 어때?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게 인정할 것 같은 소비자죠. 이런 소비자들을 뭐 하는 거? 확인하는 거, 구별하는 게 그들의 목표랍니다. 하나 더.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게 목표래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요. 누구한테? 소비자들한테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딱히 틀린 거 없지. 이 마케터들의 지금 목적이 뭐냐면 자기네들의 상품을 가치 있게 봐주는 소비자들을 구별해내는 거야. 알아보는 거지. 두 번째는 이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비자들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걸로 홍보를 하는 거야. 그거 두 가지입니다. 여기 and 사이로요. 여기 있는 identify랑 promote가 병렬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일일의 목표라는 겁니다. 틀린 거 없죠? 그러므로 이 마케터들은 반드시 알아야 해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데 어디에 무관심한 소비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한테 어떻게 도달하는지. 뒤가 또 힌트네? 그들한테 도달을 한다는 건 어떤 소비자들한테 도달하고 싶어 해? 본인들의 서비스를 높게 평가할 줄 아는 소비자들한테 가야 되겠지. 그리고 홍보니까 필요가 없네요? 요것만 딱 봐도 되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도달하려고 하는데 이 소비자가 무관심한 소비자야? 아니, 관심이 있는 소비자겠죠. 높이 평가를 해줄 거니까요. 그러니까 답을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빈칸 추론에 해당하는 네 문제를 풀 건데요.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추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또 어려워하는 순서 배열이라던가 글의 흐름의 문제가 나오죠. 일단 빈칸 같은 경우에는 출제 의도부터 여러분이 잡고 가시면 좋습니다. 아무리 빈칸 추론이라고 해도 니 멋대로 추론하시다가는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추론하지 마시고 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출제 의도는 주제 파악, 그리고 세부 내용 파악이거든? 그러니까 빈칸으로 뚫어놓은 게 나한테 진짜 추론을 하라고 뚫어놓은 게 아니라 이 글을 전반적으로 읽었을 때 주제가 무엇인가를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그래서 주제부터 찾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부터 먼저 보시면 rather, 오히려라는 뜻이죠. 오히려 이것은 빈칸한 생각이래. 마치 숫자 5처럼 그렇답니다. 그럼 다시 그 앞으로 가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이 친구는 무시하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 특정한 색깔이라던가 모양이라던가 크기가 없대.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시 무엇을 가리키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진정한 아름다움이겠지. 그럼 빈칸은 뭐에 해당하는 거다? 특정한 색깔, 모양, 크기 없다고. 특정한 색깔, 크기나 모양이 없는 생각이다? 여기서 그러면 뭐로 갈 거야? 추상적인, 실용적인, 불완전한, 시각화된, 변할 수 있는 1번이 되겠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크기도 없대잖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보이시죠? 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실질적인 형태가,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문제 생각보다 짧게 풀 수 있었던, 어렵지는 않았던 31번 문제입니다. 3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도요.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근데 심지어 얘 지금 동사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명령문에 해당하는 거겠지. 주제일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야. 근데 얘가 어떤 상태네? 감정적인 순간인 상태예요. 아이가 감정적인 순간일 때 당신이 아이 얘기를 들을 때 빈칸이 대개는 잘 작동한다는 거야. 뭐보다는? asking questions,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뭐 하기 위해? 이 대화 자체가 굴러가게 하려면 질문하는 것보단 빈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아이들이 감정적인 상태에서 너는 빈칸을 해? 뭐 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그러니까
질문이랑은 정반대거나 질문이 아닌 형태의 무언가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의 힌트가 뒤에선 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왜 슬프니? 아니면 그렇게 되면 She may not have a clue. 뭘 하지 않을 수도 있대.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잘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라고 하면 얘가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잖아요. 본문에서의 그 본문 구조가 대부분 두괄식이거나 양괄식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양괄식이라면 첫 번째 자리에 빈칸이 뚫려 있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읽었어?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 두 번째로는 마지막 문장에서도 우리가 주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도 보시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말하는 방식을 알려주네요. 그렇죠? 어떻게 말할 수 있대? 너 오늘 조금 피곤해 보이는구나. 나 알아차렸는데 너가 살짝 찌푸리는 거. 뭐 했을 때? 내가 연주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너가 살짝 찌푸리는 거 내가 봤는데 하고 그 아이의 반응을 기다려달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얘기하죠. 더 낫다니까? 단순히 너가 알아차린 걸 뭐 하는 거, reflect, 보여주는 거, 나타내주는 거. 단순히 뭐 하지 말고 계속 묻지 말고 너가 알아차린 게 이거다라고 설명해주는 게 낫습니다. 빈칸은 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쵸? 이 전형적인 양괄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 자리에 들어가야 하고 여기는 빈칸, 묻지 말고 뭐 해라? 너가 알아차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 라는 거고 그거면 답을 뭘로 골라야 될까? 1번 아니죠. 재빠르게 충고해주래요. 아니고 2번은 그녀한테 대답을 푸시하랍니다. 아니면 단순한 관찰을 공유하래요. 답은 3번이겠네. 단순한 관찰, 내가 알아차린 노티스의 패러프레이징이 지금 observation으로 나온 거죠. 단순한 관찰을 공유해라. 너가 본 거를 내가 너 찌푸리는 거 봤는데 라는 형태의 단어가 되는 거겠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얘는 제가 여기까지 읽고 뭔가 계속 똑같은 말 우리가 지금 원하는 답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첫 번째 문장 자리에 빈칸이라 맨 마지막에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33번 보겠습니다. 33번의 경우에는요, 빈칸이 보시면 밑에 내려와 있어요. 밑에 내려와 있는데 마지막 문장은 따로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읽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혹시 paraphrasing,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빈칸 문장부터 봅시다. 우리는 사실 빈칸을 할 수 있대. 뭘 함으로써? 어떻게 우리 몸이 땀을 내는가. 그리고 약간의 전류가 어디에서 흐르는 거? 피부를 통해서 흐름으로써 이걸로 빈칸을 할 수 있대요. 그럼 빈칸이 무엇인지는 아직 감이 아예 안 잡힙니다. 이걸로는 힌트를 얻을 수 없고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감정적 강도의 경험을 하고 나서 인트 보이지.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이 감정적 강도의 경험을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객관적인 숫자로 바꿀 수 있대. 근데 이 객관적인 숫자는 뭘 함으로써 객관적 숫자가 될 수 있대? figure out, 뭔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당신의 피부에 이 전류가 흐르는가. 이것을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함으로써 객관적 숫자로 바꿔버린다는 거지. 근데 느끼셨겠지만 앞에 말 반복하는 게 조금 있어요. 뭐? 전류 얘기를 하잖아. 피부를 통해서 전기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수치화하니까 숫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아,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서 어느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객관적인 수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럼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가 되겠어? 여기 되겠죠, 여기.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이 감정의 강도의 경험, 이게 빈칸에 와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결국은 뒤에는 수치화할 수 있는데 무엇을 수치화하겠다는 얘기야? 감정을 수치화하겠다는 얘기지. 빈칸은 그러니까 감정이 필요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감정을 보시면 감정의 단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없죠? 호르몬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호르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류를
통제할 거래. 아니, 통제하지도 않죠. 당신의 피부의 조건을 향상시킬 거랍니다. 아니, 피부가 좋고 나쁘고에 대한 얘기한 거 아니고 당신의 감정적 상태를 측정할 거래요. 놔둘 거고 감정적 경험을 다양화시킬 거다. 감정은 나왔지만 다양화하는 게 아니라 수치화해서 감정적 상태를 뭐 할 거다? 측정할 거다가 맞겠지. 그래서 답을 몇 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갈 수 있어요. 빈칸이 밑에 쪽 후반부에 있어서 나는 맨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4번을 보시면요. 이번에도 빈칸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근데 33번이랑 다르게 어디에 있네?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여기잖아? 그리고 나면 위로 올라가는 게 더 낫습니다. 위로 갔는데 또 잘 보이는 애가 하나 있네? however를 쓰면 대조 아니면 역접이거든? 주제가 바뀔 확률이 좀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굳이 더 위로 안 가고 여기를 통해서 혹시 얻을 수 있는 건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대. 뭐 할 만한 가치가 있어? nothing.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누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plants, 식물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대요. 전문가들은 식물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같대? 좀 이럴 가능성이 있대. 이러한 반응들은 생존 행동인데 나와 있죠. 자동적인 생존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 제가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 이건데 더 위로 올라갔는데 however니까 어차피 더 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확인하시면 어쨌든 간 이런 반응들, 이 식물들이 울부짖는 반응들은 그냥 자동적인 생존 본능이라는 거야. 아파서 울부짖는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럼 식물들은 어떤 애들인데? 살아있는 유기체들이야. 그들의 주된 목적은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센트나 사운드요. 뭔가 향기라던가 소리라던가 이런 거 다 도구라는 거지. 무엇을 위한 도구일까? 똑같은 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생존을 위한 도구 아니겠어? 지금 그렇게 식물을 보고 있는 거잖아. 식물이 울부짖는다? 그거 아파서 짖는 거야? 아니, 울부짖는 거 아파서 울부짖는 거 아니야. 그냥 자동적인 생존적 행동인 거야. 그럼 얘네들은 주된 목적이 뭐니까? 생존이니까 얘네들의 향기라던가 얘네들의 소리라던가 이런 것들 다 어떤 수단일 뿐이야?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를 여러분이 답으로 골라주셔야 했던 거고 답은 1번이 되겠죠. 디펜드가 뭔데? 방어하다, 옹호하다, 보호하다라는 건데 뭘 대항해서 방어하는 거야? 본인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항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이게 뭐겠어? 생존이겠죠? 답은 1번으로. 빈칸, 지금 내가 전체 문장으로 보지 않고 근거문에 대한 것들만 보시고 답이 이렇다라고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데 여러분이 복습하실 땐 꼭 해석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35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우리 글의 흐름 좀 정리하고 갑시다. 왜 그러냐면 이 글의 흐름은 지금 35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9번까지 쭉 갈 거거든요. 글의 흐름 유형은 지금 무관한 문장 나왔지. 두 번째로 뭐 나와? 순서 배열 나와. 그 다음 뭐 나와? 문장 삽입 나옵니다. 다 흐름 문제이기 때문에 푸는 방식,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야 하는 방식은 좀 일맥상통합니다.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기능어 생각할 거. 기능어가 뭔데요? 라고 한다면 지시사라던가 접속사라던가 대명사라던가 연결고리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가야 한다는 거. 두 번째, 논리전개 방식. 논리전개 방식은 있잖아. 5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뭐가 있냐면 대조가 있고 역접이 있고 첨가가 있고 인가가 있고 환원이 있고 환원이 뭐냐면 패러프레이징이야. 같은 말을 다시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 다른 문장 구조로요. 이 두 가지는 일단 꽉 잡고 가셔야 합니다. 글의 흐름은요. 그걸 가지고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일단 뭐 한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주인공과 속성을 찾는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에서 동일한 주인공, 동일한 속성을 얘기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주인공이 바뀌었다면, 혹시라도 주인공은 같지만 속성이 바뀌었다면 그게 답일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캐릭터인데 hero, 영웅이 되는 캐릭터가 뭘까? 근데 as opposed to죠. 뭐와 반대되는? 악당과 반대되게 영웅에 대해서 영웅이 되는 캐릭터는 무슨 의미일까? 그랬을 때 예술적 그리고 오락적인 묘사에서 보면 이 작가들이 긍정적인 관계를 착수시키는 게 필수적이래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주인공과 청중들 사이에서요. 그럼 일단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뭘 만들자?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자. 누구랑 누구 사이? 주인공과 이 청중들 사이에. 주인공은 대체로 히어로겠죠. 자, 그렇게 확인하고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in order가 나오는데 in order, in order to입니다. 그 사이는 여러분이 이 비극이나 불운이라는 게 draw out, 끌어내는 거죠. 감정적인 반응을 어디에서? 시청자잖아. 아까는 audience라고 했죠. 여기 있네.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말한 겁니다. 어쨌든 간 시청자들한테서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게 비극이라던가 불운이라던가 이거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이끌기 위해선 이 캐릭터라는 건 조정이 되어야 돼. 뭐 되도록? 인식 가능하도록. 어떻게? 친구라던가 적이라던가 이런 형태로 인식되게 일단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감정적 반응을 이끌려면 주인공이 필요하고 악당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서도 뭐 얘기하잖아. 일단은 긍정적인 관계는 주인공이랑 청중이어야 돼. 근데 비극이나 불운을 끌어내려면 일단은 뭘 만들어야 되는데?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캐릭터는 친구거나 적이거나 친구면은 주인공, 적이면은 악당이겠죠. likewise가 나와요. likewise는 마찬가지로. 그럼 앞문장이랑 똑같은 얘기 하겠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친구와 적 사이에서의 선은 현실에서는 명확하지 않답니다. 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얘 지금 인식 가능할 정도야. 친구는 친구, 적은 적으로 인식 가능할 정도로 뭐 해야만 하는데 조정해야 되며. 그 얘기는 선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선이 있어. 명확한 선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likewise가 왔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그 선이 정확하지 않아라고 얘기한다고? 답은 2번이겠네? 그치? 3번 확인해 볼까요? 3번 다른 얘기하는지? 그 묘사가 허구적이든 아니면 사실을 기반으로 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느껴야만 합니다. 뭐? 주인공이 이런 사람이어야 되지. 우리한테 그 주인공의 액션 자체가 우리한테 이득을 주는 누군가여야 한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주인공이라는 게 뭐야? 가치가 있는 동반자여야 한다는 거야. 이건 뭐겠어? 포지티브 릴레이션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주인공과 동일한 얘기를 지금 3번이 하고 있는데 2번만 지금 현실에서는 친구인지 적인지 선이 분명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것. 흐름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36번부터 37번까지는 이어질 글의 순서로 순서 배열을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글의 흐름에서는 기능어랑 그리고 논리 전개 방식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글을 읽는 순서를 생각하자라고 하면 주어진 문장 1번. 얘부터 먼저 읽어. 이거 읽으면서 뭐 생각해? 당연히 주인공 속성 생각해. 지겹지? 그 다음 2번. A, B, C, 첫 문장. 첫 문장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첫 문장 해석하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주어진 문장이랑 연결되는 애들이 누군지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문장부터 일단은 잡아보는 겁니다. 아, 주어진 문장 다음에 A겠다, B겠다, C겠다. 그 다음 그걸 잡으면 다시 만약에 C가 주어진 문장 다음에 와야 되는 거면 C가 다시 새로운 주어진 문장이라 생각하고 C를 다 읽고 A, B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가정을 해보자. 적어도 몇몇의 동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뭐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부족해도. 자, 그럼 이건 지금 핵심이 뭐냐? 동물이 뭐 한다는 얘기야? 생각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 뭐가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이게 지금 주인공과 속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A로 가봅시다. 우리 기능어 신경 쓰시라고 했어요. 기능어는 this, 그치? 이것은 함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함축하는 게 아니야? 갑자기 다람쥐가 나옵니다. 다람쥐 우리 본 적 있어? 없거든?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다람쥐들이 그것들이 필요 없대. 또 댐이 나와. 이건 뭘까? 아예 연결이 안 되죠. 주어진 문장이랑 연관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B로 가볼까? B에서도 지금 보입니다. To do this. 이렇게 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아니 C는 또 누구야? C, 그녀. 근데 주어진 문장에서 사람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어. 아 그래, some animal 가지고 C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기에는 some animal은 복수잖아. 탈락. C로 가볼게요. 이것은 얘도 이것이라고 나오네요. 이것은 반드시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무엇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여기도 근데 대의가 나와요. 그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랍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 고1한테 너무 많은 걸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for이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for은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지만 전치사가 아닌 접속사로 쓰이는 for은 때문에 왜냐하면의 의미로 진짜 많이 쓰여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건데요. 생각이라는 어떤 형태가 개념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개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건 반드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는 C 아니겠어? this가 가리키는 게 뭔데? 지금 앞문장 자체요. 이거.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이 얘기는 결국은 얘네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왜? 어차피 생각이란 형태가 개념이 없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개념이라는 걸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C부터 잡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문장 다음에 올 거를 먼저 잡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소거가 많이 되거든.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잖아. 이러면 확률 50%로 늘어나죠, 내가. 정답을 맞출 확률. 그럼 C를 주어진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나오네. 다람쥐 인사해. 아까 A랑 B에서 계속 봤잖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 다람쥐인데 얘가 지금 계획하고 있네.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면 from A to B입니다. 나뭇가지에서부터 이 나뭇가지로 how to get. 어떻게 도달할까? 지금 뛰어가려고 하는 거지. 얘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인사에 she 나왔네. 이 다람쥐 암컷인가 봐요. 자, 이 다람쥐가 현재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지금 앞에 있는 나뭇가지로 뛰는 방법을 막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재. 이제 예시에 서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B부터 뭔가 볼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그녀는 개념이 필요 없어. 뭐에 대한 개념이 필요 없어? 나뭇가지에 대한 개념 필요 없어. 그리고 나무에 대한 개념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얘 잘 이어지지. A 한 번만 확인해 볼까? 이것은 개념이 얘가 부족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지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A가 먼저 와야 될까? B가 먼저 와야 될까? B가 먼저 와야 되죠. to do this잖아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뛰려고 하는 거잖아. 뛰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얘는 지금 개념 자체는 필요 없죠. 저 나뭇가지는 무슨 성분이고 저 나무는 어떤 개념을 가졌고 이 개념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넘어가 다 필요 없죠. 그냥 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충분할 거야. 얘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멘탈 맵만 만들어내면 내가 이렇게 뛰는 거 저렇게 뛰는 거 그림만 그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A죠. 이건 개념이 부족한 건 아니고 그냥 개념, 구체적인 개념을 만들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얘네들한테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래? 5번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어서 주어진 문장 다음 연결되는 것만 찾아주시면 어느 정도 좀 순탄하게 돌아가요. 37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갈 거예요. 36번처럼. 자, 37번 보시면요. 이 주어진 문장에서 또 주인공과 속성을 찾을 거예요. 연골이라는 거는 극도로 중요하답니다. 뭘 위해서 아주 중요하냐? 건강이라는 기능한테요. 근데 이게 뭐겠어? 관절이라는 건강 기능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지. 특히
이 관절이 무게를 떠받치고 있을 때야. 뭐처럼? 너희들 무릎처럼. 그러니까 무릎처럼 관절이 무게를 떠받치고 있다면 관절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선 연골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주인공 연골인가 봐. 연골이 중요해. 왜? 관절 때문에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ABC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이러한 연골을 막 짜내네. 여기. 그치? 그게 흘러가. 이 into and out of 그러니까 연골이 아니라 관절이네요. 안팎으로요. 연골 안팎으로 이 막 짜내는 이 관절의 흐름, 뭐 액체 이런 건데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누구 때문에? 디스 때문에요. 그럼 앞에서 뭔가 짜냈다라는 얘기가 한번 언급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주어진 문장은 단지 그냥 연골이 중요해, 누구 때문에, 관절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에서 그러니까 squeezing up joint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A 탈락. 하나 팁 드리자면 순서 배열에서 A가 답이 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큰일 나지? 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B 보시면 당신의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이래요. 구체적으로 말하네요. 근데 여기 봐봐. 되냐?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을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라는 게 이어질 수가 있을까? 없겠지. 뭔가 앞에서 무언가를 했어. C로 가볼게요. 바로. C로 가보시면요. 상상해보자. C겠네요. 답. 먼저. 왜? 정의 내렸죠. 중요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한대. 이해지죠? 자, 생각해봐. 이런 순간을 어떤 순간인데 너가 안쪽에 있는 너의 이제 이거 나오네. 왼쪽 무릎에 inner working, 안쪽 작동을 지금 보고 있다. 뭐 할 때? 너가 길거리를 걸을 때. 길을 걸으면서 왼쪽 무릎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고 있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상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C부터 나와야 합니다. 다 읽어야 됩니다. 이러면 when you shift your weight from your left leg 이것도 from A to B잖아.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무게를 옮겼을 때 이 왼쪽 무릎에 있었던 압력이 풀릴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울리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에 대한 형태로 생각하시면 얘겠네. 그리고 나서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이 뭐 윤활액을 거의 같은 방식으로 뭔가 흡수를 한대요. 뭐랑 같은 방식? 이 스폰지가 액체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흡수를 한답니다. 그럼 A 한번 볼까? 아직 스퀴징이 안 나왔거든? 근데 스퀴즈 어디 있어? 여기 있네. 해석 안 해도 되죠. C, B, A 답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36번, 47번 여러분이 흐름을 어느 정도 잡고 나면은 문제를 계속 나를 못 믿어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흐릅니다. (38번) 가봅시다. 38번 글의 흐름입니다. 글의 흐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세요라는 이런 문제의 유형들은요. 일단 주어진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주인공과 속성을 찾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문장한테 가서 주인공과 속성을 찾을 거거든요. 왜 두 번 반복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 둘이 같은 주인공인데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주어진 문장은 위치가 위에보단 아래에 있을 확률이 크거든. 우리는 확률적 접근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피아젯이 같은 양의 물을 다른 두 컵에다가 글라스에다가 물을 넣었대요. 그랬더니 즉 어떤 거냐? 하나는 크고 좁은 글라스였고 하나는 넓은 글라스였대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 두 개의 글라스를 비교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네? 연구하고 있네? 그쵸? 연구에 대한 결과가 필요한 거죠. 일단은 이것만 확인하고 그냥 물 잔 두 개를 준비했는데 크기가 다른 거야. 모양이 다른 거지. 그거 보고 애들한테다가 비교하라고 한 거야. 주어진 문장 볼게요. 이 피아젯이 주장을 했어. 아이들의 뭐에 대한이? 도덕성이래. 갑자기 도덕성은 왜 나와? 아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가 마치 뭐와 같아? 이거랑 같거든. 이런 물잔의 이해랑 똑같대. 우리는 말해줄 수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innate, 선천적이거나 아이들이 배운대 이거를 직접적으로 누구로부터? 성인, 어른들로부터 배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즉, 다시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1번은 아니지.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도덕성이랑 지금 물잔을 아이들이 비교하는 거랑 지금 비교를 하겠다는, 진짜로 대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뒤를 가보시면 어린 애들이다? 6살이랑 7살보다도 적은 어린 애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한대요. 키가 큰 좁은 글래스가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 높이가 더 높거든. 물의 높이가. 그치? 그거는 지금 위에 있는 거,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1번은 그대로 이어지니까 탈락. 2번 가볼게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됐을 때 그들이 깨닫는데요. 이해를 한대요. 뭐에 대한? 질량의 보존에 대해서요. 근데 for themselves는 무슨 뜻?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 갖고 놀다가 안다는 거야. 누구랑? 이 컵, 이 물이 든 컵이랑 놀다 보면 얘네들이 질량 보존이 된대 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and 다음에 요거 연결되는 거지. 6살, 7살보다 어린 애들은 그냥 물 높이가 높으면 이게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물컵을 가지고 지네들끼리 놀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이 질량이 보존되어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얘네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시면 rather가 나와. 이 rather 문장 삽입 유형에서 나오면 진짜 땡큐거든요, 사실. 왜 땡큐냐면 니네들이 좋아하는 꿀팁 알려줄게. rather 있으면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not이 필요해. not이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거든요. rather의 연결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볼래? not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빨리 풀 수 있는 거. not 없죠? 없습니다. 근데 rather가 나왔어? 그럼 주어진 문장에 not 있어? 인사해. 답 3번이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문장 삽입에서 rather 있으면 진짜 좀 편한데요. 무조건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접근해 주셔도 돼요. 일단 보시면 오히려 자기 스스로 구성을 한대요. 애들이 뭐 했을 때? 다른 아이들이랑 놀 때 스스로 구성을 한답니다. 이게 갑자기 이해가 안 되지. 앞에서는 뭐라 했는데? 물컵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애기들이랑 논대요. 벌써 논리적 단절이 일어나죠. 그 답은 3번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이에 누가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앞에서 이것만 이해만 해봅시다. 결국은 물컵이랑 놀면서 혼자서 질량 보존을 깨닫게 돼. 여기서 피아제가 주장하기를 이 이해, 도덕성에 대한 이해가 지금 이 물컵의 이해랑 똑같이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도덕성이라는 게 선천적이다. 아니면 어른들로부터 배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오히려 이 도덕성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구성하는 거다. 애들이 누구랑 놀면서? 다른 애들이랑 놀면서. 아까 물컵이랑 놀면서 알아서 구성하는 거야. 아이들의 도덕성은 다른 아이들이랑 놀면서 구성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되는 거? 3번. rather 있으면 앞에 not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할 것. 38번과 마찬가지로 39번도 접근을 하실 건데 39번도 첫 번째 문장 먼저 읽으시고 얘는 근데 문장이 2개, 3개로 나눠져 있네요. 그쵸? 이걸 먼저 읽으시고 주인공 속성 찾으신 다음에 주어진 문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어진 문장에서도 마찬가지 주인공 속성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냉동장치, 냉장장치의 이 rise, 등장이 가속화시켰대. 뭘 가속화시켰냐? 밀폐된 박스. 박스는 공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밀폐된 공간의 건설을 가속화시켰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빌딩의 유일한 공기 흐름은 뭘 통해서였다? 여과된 배관. 근데 누구 배관? 이 냉동장치, 냉장장치의 여과된 배관을 통해서 공기가 흘러갔습니다. 입니다. 그래, 우리 에어컨만 봐도 생각해봐. 에어컨만 봐도 우리는 밀폐된 공간에서 시원하게 무언가를 할 수가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식은 뭔데?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look at any old building. 오래된 빌딩을 한번 보래. 근데 어디에 있는 빌딩들이야? 더운 기후에 있는 거. 블라블라 이거는 더운 기후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운 기후에 있는 오래된 빌딩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에어컨디셔닝이 일단 이 글에서 주인공인 것 같기는 해. 그게 밀폐된 공간에서 시원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대까진 됐어? 그럼 주어진 문장으로 가볼게요. 그러나 기능어 신경 쓰시라 했죠. 여기 보시면 모든 이러한 지혜야. 근데 뭐에 대한 지혜야? 열기를 어떻게 이 열기를 다루는가에 대한 이 모든 지혜가 뭐 했다? 아, 여기 더 있네요. 그리고 축적된 지혜네요. 이 수세기 동안. 근데 실용적인 경험에 수세기 동안 축적이 되고, 그리고 이 열기를 다루는 방식을 알고 하는 이 모든 지혜들은요, 모두 뭐 되고 있네? 무시되고 있답니다. 간과되고 있대요. 아, 그러면 all this wisdom을 가리키는 대상이 앞에는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면, 여기서도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맥락은 비슷합니다. 어쨌든 간 에어컨 있다? 에어컨으로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다? 근데 있잖아.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 없어. 오래된 건물 좀 봐봐. 이 오래된 건물을 보란 얘기는 여기서 스멀스멀 나오죠. 아, 이 지혜. 수세기 동안 우리한테 축적된 이 열기를 다룰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에어컨 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가들은 이해를 해요. 뭐에 대한? 그늘, 공기의 흐름, 밝은 빛, 채광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요. 빌딩을 뭐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요? 시원한 산들바람을 캡처, 잡도록 설정하고 최악의 열기죠. 오후 최악의 열기를 막도록 설정을 할 수 있다랍니다. 1번, 2번 완전 연결되죠. 데이는 아키텍트를 가리키는 거니까요. 됐죠? 여기까지 뭐 문제는 안 되고 아직 그리고 알고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이게 지혜라고 할 수는 없죠. 이 모든 지혜들이 무시되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가보시면 계속 건축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지었어. 아주 두꺼운 벽과 하얀 지붕 그리고 뭐해서 여기 채광창을 지었답니다. 가지고 뭐 하려고? 공기의 흐름을 막 올리려고 문 앞에다가. 이것도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 지금 건축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3번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쵸? 3번까지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 보시면 Who has ever spent a few minutes in mud brick house? 이거 다 여기 어디까지 가로쳐야 되냐면 여기까지. 그럼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어. 몇 분이라도. 이거 진흙 벽돌치. 그리고 걸어본 적이 있어. 좁은 길. 이거 다 지역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이런 걸 다 해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얼마나 잘 이러한 구조들의 방식이 작동하는지를 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기능화 보이죠? 이러한 구조 방식. 이러한 구조 방식은 뭔데? 앞에서 말하는 두꺼운 벽이랑 하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고요. 이거를 갖고 있는 데면은 시원합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3번이랑 4번도 연결되거든? 답은 5번이겠네? 왜냐? 그러나 이 모든 지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지혜가 뭐겠어? 이것도 똑같이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뭐 되고 있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어 컨디셔닝은 not just A, but also B입니다. 그래, 개인적인 안락함, 편안함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망각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이걸 받을 수 있는 말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다라는 ignored밖에 없기 때문에 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5번으로 골라주시는 거죠. 되셨나요? 39번까지 글의 흐름 문제 끝났습니다. 요약문입니다. 요약문. 요약문 같은 경우는 진짜 요약문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이걸 읽어주시면서 여러분이 신경 써주셔야 하는 거 논리전개 방식입니다. 앞서서 제가 논리전개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5가지. A와 B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잡고 가셔야 앞에 있는 문장에서 우리가 다, 이것도 나름 길잖아. 그러니까 다 읽지 말고 골라서 좀 읽어줄 수 있는 겁니다. 논리전개 방식만 알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대조나 역접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 여기에 방금 하회 보고였거든? 이거 끊어가지고 이쪽이 A가 있고 여기 뒤에가 B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유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A 보시면 A는 보기 먼저 한번 보시고 여기 있는 빈칸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이래요. 이러한 사고는 이렇게 작동을 한답니다. 누구랑 잘 작동하냐면 친숙한 문제들이랑은 잘 작동을 한대요. 하지만 부족하대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루기에는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이 창의적인 생각은 자
얘네 둘이 지금 뭔가가 되는 것 같죠? creative thinking, A thinking. 요거요. 필요로 되는데 결국은 B한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딱 봐도 무슨 관계? 대조의 관계죠. 두 개가 반대되는 얘기일 겁니다. 대조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여기서 보인다. 크리에이티브랑 반대가 되는 A를 찾으셔야 돼요. 창의적이지 않은 거 찾아야 되는데 그럼 플렉서블이 탈락이지. 이렇게 속어도 되네요. 그래서 논리전개 방식부터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로지컬이 무조건 먼저 가기는 하겠다. 그러면 봐봐. 논리적인 사고가 잘 작동을 해. 친숙한 문제랑은 잘 작동한다? 근데 뭐가 부족해? 새로운 문제를 다루는 데 부족해. 그럼 창의적인 생각이, 사고는 필요로 하는 거지. 이런 해결책을 만들려면. 이거 답이 그냥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볼게요. 우리 일단은 그럼 대조니까 내가 아까 생각한 게 맞네? however를 필두로 이렇게 할게. 이걸 필두로 지금 두 개를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미 바로 보이죠. 뭐가 보여? 요게 보여. 로지컬 띵킹 나오잖아. 이 논리적인 사고라는 건 선형적인 타입이라는 거야. 유형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들이 뭔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지고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한 것에 대한 영역에선 작동을 잘한다고. 근데 우리가 뭐 했을 때 새로운 정보를 필요로 할 때는 뭐하다? come up short. 부족하다. 이것끼리 또 그걸로 나오네요. on the other hand가 또 있네요. 여기서 그 다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creativity 나오죠? 자, 이 창의력, 창의성이라는 거죠. 이 창의성이라는 건 새로운 정보를 적용하는 걸 수반한대요. by definition 정의상.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창의성이라는 건 이 새로운 정보를 적용하는 거야. 어디에? 오래된 문제에. 그리고 새로운 관점과 생각의 개념에 또 새로운 정보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당신은 가장 뭐 할 거다? 효과적일 거예요. 만약에 너가 작동하는 걸 배우면요. 비선형적인 방식으로요. 비선형적인 방식은 선형적 방식이랑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즉 다시 말해서 너는 창의적인 브레인을 쓸 거야. 다르게 생각을 할 거지. 다르게 스테이트에 언급할 거지. 진술할 거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창의적인 거, 비선형적인 거에서 여러분이 B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거 소거를 다 했었잖아요. 소거를 하고 남은 거에서 우리가 골라보자 라고 한다면 일단 로지컬이었고 2번, 4번 안 됐었고 그리고 어떠한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 해내기 위해서 혁신적인, 입증된, 협력적인 당연히 혁신적인이지.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40번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고요. 요양문은 논리전개 방식. 이걸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시간을 또 단축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장문 독해입니다. 장문 독해. 우리가 제일 또 좀 답답해하는 거, 보자마자 포기하고 싶은 게 장문 독해죠. 41번, 42번은요. 41번 푼 다음 42번 풀어? 아니. 41번, 42번 동시에 푸시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잡고 가셔야 돼요. 제목을 내가 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제목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하게 얘네들이 따라와요. 단어가 따라와요. 42번 어휘 문제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30번이랑 같은 형태로 먼저 접근을 하시면 돼요. A. 정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반이어 다 체크하고 가시면 돼요. 하시기 전에. 불이 아니라 부정확성이죠. B. 포함하다? 그럼 반이어는 제외하다. 그쵸? 배제하다. 일단 C. 퀄리티? 그러면 양과 질로 우리는 반이어를 나누죠? 도덕적으로? 부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이 도망치다? 뭐 그대로 뭐 유지하다? 도망치지 않은 거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갇히다 이런 거. 요 정도로 보고 이렇게 떠올려서 다 써놓으신 다음에 이제 나는 제목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제목을 찾는다? 그럼 기억하시죠? 제목은 주제랑 똑같다. 대입 파악이다. 대입 파악이라 하면 주인공과 속성을 찾는 거다. 그것만 잘 잡고 가시면 되는데 내 눈에 띄는 게 또 however가 있어요. 그래도 앞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볼게요. 몇몇의 연구진들이
얘들아, 이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거든? view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단골 단어로 나와요. 자, 언급된 언어라는 게 불완전한 장치다라고 여긴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정밀한 이 차별점을 포획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말이라는 게 뭔가 부정확한 장치래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숫자가 표현을 한다는 거지. 가장 중립적인 언어라고. 뭐에? 묘사의 언어라고. 아, 그냥 랭귀지 말고 숫자가 오히려 중립적인 언어래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나가 나와. 그럼 뭐를 지금 반박하겠어? 그렇지만은 않을걸? 이라고 얘기하겠죠. 우리의 언어, 설명을 하는 묘사의 언어가 숫자로 바뀌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지가 못해? 더 큰 정확성으로 가지를 못해 라고 얘기해요. 그럼 however 사이로 두고서는 힌트 얻을 수 있잖아요. however는 앞에 있는 문장이랑 반이어거든? 숫자가 가장 중립적인 언어야 묘사의 정확한 언어라는 거지. 근데 오히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를 말하고 싶으니까 이게 서로 반이에요. 부정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어쨌든간. 그래서 두 개가 반대가 돼야 돼요. 정확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둔하시잖아. 정확성으로 가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그럼 이 글은 어쨌든간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주인공이 뭐야? 숫자야. 근데 숫자가 우리는 정확하다고 봤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숫자라는 건 더 이상 적절한 단어의 상황, 형태가 아니라는 거야. 뭐보다? 진짜로 단어보다, 음악보다, 그림보다 적절하지가 않대요. 자, 계속 아니라고 얘기해. while 반면에로 갑니다. 반면에 구체적인 목적에는 뭐하지만 유용하대. 그치만 그것들은 다시 숫자를 말하는 거죠. 숫자들은 거대한 가치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러면 while이랑 상반되죠. while이 힌트거든요. 이건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애들이랑 뭐란 얘기? 반대라는 얘기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면 숫자는 정확해. 하지만 여기서 반대 이거 specific purposes랑 enormous value랑 반대죠. 거대한 가치를 가지게 되면 얘네들이 구체적인 건 괜찮아. 근데 거대해지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바로 나오는 B include가 아니죠. exclude가 되죠. 숫자는 거대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건 뭐 해버려? 다 빼버려요. 이 얘기입니다. 나 다 미국까지 구했는데 굳이 밑까지 읽어야 될까? however나 벗이 있으면 읽을게요. 지워볼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내가 안 보고 싶어서 안 보는 게 아니야? 진짜 없는 거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과 속성은 동일하게 갈 겁니다. 어차피 however 여기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거 골라라라고 하면 일단 주인공, 숫자. 숫자. 이거네. 이 숫자의 특징은 뭐야? 완벽한 거 같지? 근데 그런 거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 1번이 되지. 숫자라는 게 우리한테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아요. 포괄적인 거 우리 광범위한 가치는 설명 못 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42번은 우리가 뭘로 고를 거다? B로 고를 거다. 배제하다, 빼버리다 라는 걸로 고를 겁니다. 43, 45번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또 작문 독해입니다. 그래도 좀 쉬운 편에, 아주 쉬운 편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읽듯이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주어진 A 다음에 이어질 순서를 찾아야 하니까 A는 다 읽을 거고요. 그리고 밑줄 친 A, B, C 확인하면서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부인 잭이요.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냐? 그의 농장에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가 수년을 했지만 상황이라는 게 나아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빅터한테 그의 농장을 팔았죠. 근데 빅터도 돈이 있었다 없었대? 돈이 없었대요. 어쨌든 간 이 돈이 없는 빅터한테 팔고 새로운 새 출발을 희망하면서 이 잭이 큰 도시로 간 거예요. 더 나은 기회를 찾으려고요. 몇 년이 지났지만 근데 잭은 여전히 부를 축적했어 못했어? 그가 찾고 있었던 부는 축적하지 못했답니다. 너무도 지친 그가 누구겠어? 잭이겠죠. 잭이 본인이 예전에 농장을 하던 그 지역으로 온 겁니다. 됐죠? A까지. 그 다음에 B, C 첫 번째 문장으로 연결되는지 아닌지를 보겠습니다. 봤더니 이거를 다 어떻게 했어요? 라고 그가 물었대요.
A에서 지금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 갑자기 물어봐. B 안 되지? C도 봐봐. 빅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빅터가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꺼냈대. 근데 아직 A에서는 빅터를 만났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D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그의 예전 땅을 지나가게 됐대. 여기가 맞겠지? 그리고 쇽! 뭐 했다? 충격을 받았대. 그가 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빅터라는 사람도 아주 매우 적은 돈으로 농장을 샀거든? 근데 지금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삶을 사는 것 같더라는 거야. 왜? 이 빅터가 이 농장의 집을 허물고 엄청 큰 집을 그 자리에다 지은 거거든. 새로운 빌딩이 보였고, 나무가 보였고, 꽃들이 보였고 이랬는데 잭이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왜? 이거 잭이겠지. 그가 그 같은 땅에서 일을 해왔구나라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거랍니다. 궁금해진 그는 빅터한테 가서 물어본 겁니다. 운전하다가 멈춰서 간 거죠. 근데 빅터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뜬금없이 보여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B가 그 다음 와야 되지 않겠어? 그럼 일단은 43번은 우리가 됐다, 풀었다. D부터 오고 B 오고 C겠네요. 확인하고 어떻게 이걸 다 했는데? 라고 그가 물어봤더니 물어봤어? 그리고 언제 이 농장을 when you bought the farm 언제가 아니죠. 너가 이 농장을 샀을 때 너는 돈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너는 부유해졌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빅터가 웃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걸 너 덕분이라고 생각해. 이 너는 누구겠어? 당연히 잭이지. 잭은 열받겠지. 왜? 다이아몬드가 있었거든, 땅에. 그래서 내가 뭐 했으니까 이 다이아몬드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부유해졌어 라고 한 거죠. 잭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어봤대요. 다이아몬드? 그리고 그가 말했대요. 이 땅에 내가 알아. 이 땅의 모든 곳을. 그리고 다이아몬드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밑줄 친 거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전에 A도 잭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방금 B도 잭이에요. 혹시 D에서도 있었나요? D에서도 여기가 잭이었습니다. 그쵸? 그거 확인하시고 이제 C로 가볼게요. 빅터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꺼내서 보여줬던 게 아주 작고 빛나는 무언가였어. 그리고 그것이 그의 손가락 사이에 걸려 있었네. 여기서의 그의 손가락 사이는 뭐겠어? 이게 빅터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C. 여기까지 읽으시면 끝까지 읽으실 필요 없이 내가 읽은 곳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시면 돼요. 없으면 다 읽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잭은 자신의 농장에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해서 간 거죠. 성공을 해보려고 다른 데로. 잭은 자신의 이웃인 빅터에게서 농장을 샀다. 답 2번. 잭이 아니라 빅터가 자신의 이웃인 잭한테서 농장을 산 거고 이걸 바꾸려면 농장을 팔았다가 맞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끝입니다. 18번부터 45번까지 우리가 기나긴 시간 동안 지금 해설을 했는데 첫 3월 시험이라서 여러분한테는 조금 뭔가 익숙하지 않았을 시험일 수도 있고요. 준비하셨던 분들한테도 생각보다 난해한데? 생각보다 내가 풀었던 것보다는 어려웠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법한 이번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3월이니까 우리한테 6월, 9월, 11월까지 있죠? 그거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훈련한다라고 보시면 오답 노트 조금 하시고 문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해석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이번에 틀린 거 다음에 안 틀리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